장에다가 같이 해보세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하나 만드시고요. 대차대조표. 2000X 1년인데요. (2000X 1년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 이 회사 거기 보니까 처음 설립했다고 돼 있죠. 영업을 시작했다고. 그러면 전기월은 얼마냐면 제로고요. 그 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이 50만 원 생겼어요. 그럼 당기순이익이 생기게 됐다는 것은 언제 알 수 있어요? 결산해야죠, 결산. 결산해야 이제 나와요. 그럼 결산하니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분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다 알죠, 이거. 집합손익 50만원. 미처분 이익잉여금 50. 이렇게 되고요. 이 순간이 되게 중요한 순간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손익계정 마감을 다 하고요. 결국 이 손익계정 마감된 금액을 결국 어디로 보내는? 대차, 대조표로 보내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고, 이걸 T계정을 그려서 말씀드리면, 집합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기말에 잠깐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수익인데 수익이 더 크다는 얘기죠. 이쪽이 50만 원만큼 더 크다는 얘기고, 50만 원만큼 더 크니까 얘를 마감할 거거든요. 마감하려니까 집합손익 차변에 여기다 50만 원 적어서 마감시키는 거, 양쪽 똑같이 마감. 그런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에 당기순이익 50만 원만큼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드디어 회사가 뭐가 생기는 거냐면 처분할 수 있는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드디어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생겼다. 이런 걸 알고 장사 잘하니까 좋아지는구나. 그것도 느끼고. 근데 요거에 대한 처분을 언제 할 거냐. 처분. 아직 미처분 상태인데 요걸 언제 처분할 거냐의 문제인데, 여기 처분하는 것은 2002년. 그러니까 다음 연도 가서 언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 밑에 나와 있는데 몇 월 며칠 날 처분했대요? 3월 2일 날 처분했죠. 그 밑에.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총날이다. 3월 2일. 그걸 좀 알아주시고. 그러면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전년도 기말 현재는 기말 시점으로는 처분하진 않았죠. 일단 언제 처분했냐면은 이때 처분했는데, 요때. 근데 요때 처분을 했을 때 그 처분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요 주총날 처분을 결정했을 때 회계 처리해 줄 거냐, 아니면 그 처분의 회계 처리를 요 기말에 해줄 거냐, 요때 분기해 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주총날 하는 게 맞느냐, 이게 우리나라에서의 고유한 고민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요 잉여금의 처분 자체가 반드시 주총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총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주총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회계년도 이사회에서 처분의 의사결정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처분하면 되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회계년도의 이익을 그 회계년도에 처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2001년의 회계년도의 이익을 다음 회계년도에 처분 결정한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날 회계 처리하려니까 작년 이익을 이때 처분하잖아요. 그것도 이상하고, 이때 결정하려니까 아직 결정해야 됐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미리 하려니까 또 이상하고, 이 고민돼가지고 이때 하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걸 다시 이때로 옮겼다가 다시 이때로 옮겼다가 다시 이때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한 2번 했어요. 2번 하다가 다시 어디로 가게 했냐면은 이날 안 하고요. 이날 하기로 했어요. 이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총날. 그래서 이날 안 해요. 이날 안 한다는 얘기는 이 기말 현재 얘는 미처분된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 미처분된 상태로 다음 연도로 어떻게 돼요? 2월 돼야 돼요. 그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 어떻게 돼요? 차액이 2월 얼마? 50만 원. 그렇게 되니까 여기 어떻게 되냐면 전기 2월 5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미처분된 금액이 넘어와요. 미처분. 그래서 처분을 이때 하는데 어떻게 처분했대요? 여기 현금 배당 20만 원. 현금 배당 20만 원 하면 적어도 이익준비금 얼마? 2만 원 이상, 10% 이상 적립해야 되고요. 분기해 보면요.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인데 개정 과목 책에 있어요. 미지급 배당금 20만 원 적고요. 그다음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은 법정적립금이니까 법정적립금은 저기 법정적립금. 그 다음에 10만 원만큼 임의적립금. 그럼 처분한 금액은 총 32만 원. 개정 과목 뭐 쓰면 될까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거 저기 전기할 거예요. 전기하려면 뭘 만들어야 돼요? 개정, 법정적립금이라는 개정 과목하고요. 만드세요.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이라는 개정 과목. 그 다음에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개정 과목. 이렇게 만들게요. 만든 다음에 전기할게요. 전기하면 어떻게 돼요? 전기하면 여기 얼마 들어가요? 32만 원 들어가고 여기 얼마 들어가요? 2만 원 들어가고 여기 얼마 들어가냐면 10만 원. 10만 원 들어가고 여기 20만 원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3월 15일 날 무슨 일 있어요? 3월 15일. 3월 15일 날 무슨 일 있어요? 3월 15일 날 현금 배당 줬죠? 현금 배당 주니까 대변에 얼마 나가요? 현금 20만 원 자산의 감소. 20만 원만큼 차변에 뭐 적어야 돼요?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줄여야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 정리하면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은 어디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은 이렇게 잡혔다가 없어지면서 현금 나가니까 유동 부채예요. 부채. 미지급 배당금 부채, 유동 부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일단 여기서 정리할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칠판에 적은 요 T 계정들은 다 어디 속하는 계정이냐면 다 대차 대조표에 속해요. 다 대차 대조표에 속하는데 요 미지급 배당금만 어디 속하냐면 얘가 유동 부채죠. 부채. 얘 부채고요. 없어졌죠. 얘 말고 나머지 요 세 가지. 요 나머지 세 가지는 다 어디 속하는 거예요? 얘네 세 가지 다 이익잉여금에 속해요.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크게 봤을 때 이익잉여금, 크게 봤을 때 이익잉여금이 두 가지인데 기처분과 미처분. 여기 법정적립금이 있고 여기 이익준비금이 있는 거고 임의적립금 있잖아요. 요것들이 다 기처분 이익잉여금이고 미처분도 이익잉여금이고 다 봤을 때는 크게 봤을 때 얘잖아요. 그냥 이익잉여금에다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 세 가지가 한 가족이에요. 그냥 한 가족인데 위치만 달라요. 근데 얘 여기 보시면 50만 원 이것 빼니까 얼마 남았어요? 18만 원 남잖아요. 그 18만 원은 미처분입니까? 기처분입니까? 미처분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남는 잔액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뭐만 남는다? 미처분만 남아요. 미처분. 미처분만 남는 거고 그래서 이름이 미처분이고 여기 들어간 것들은 같이 뭐예요? 다 이익잉여금 맞거든요. 얘네들도.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처분돼서 넘어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뭐라고 부른다? 기처분이라고 부르는 거다. 이런 거예요. 기처분, 미처분. 그런데 왜 기처분과 미처분을 구분해야 되냐면은 미처분된 건 배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처분된 건 처분할 수 있잖아요. 미처분된 건 처분이 가능해요. 근데 기처분된 건 여기서 처분이 안 돼요. 기처분된 거는 여기서 처분을 다시 못해요. 기처분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처분된 건요. 다시 처분하기 위해서는 미처분된 상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얘네를 처분해서 일로 오는 걸 적립한다 그래요. 얘를 처분해서 이쪽으로 보내는 걸 적립한다 그래요. 이거를 줄이고 다시 미처분으로 보내는 걸 이입한다 그래요. 조금 있다가 이입. 거꾸로 가는 거. 그런데 조금 있다가 거꾸로 가는 거 나와요. 다음에. 거꾸로 가는 거 나오는데 주의할 게 거꾸로 가는 건 임의적립금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법정적립금은 절대로 못 가요.
법정정리금 한 번 적립됐으면 목적하는 바에만 써야지 다시 못 끌고 와요. 그러니까 법정정리금은 일로 오면요. 배당 못해요. 영원히. 배당 못하고 이쪽으로 온 거는 회사 마음대로 적립한 거기 때문에 다시 끌고 와서 처분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바로 처분 못해요. 일로 끌고 와야 되지. 그러니까 미처분일 때 처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미처분과 기처분 구분해야 되는 거 알겠죠? 미처분, 기처분 이렇게. 됐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니까 2002년도에 당기순이익이 얼마 생겼대요? 2002년도에 당기순이익이 82만 5천 원. 그럼 분개를 한번 해보세요. 당기순이익 생겼을 때 본 게 차변에 뭐였죠? 집합손익 82만 5천 원. 대변에 뭐 적으면 되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82만 5천 원. 자, 그러면 일로 다시 얼마 들어가요? 82만 5천 원. 갖다 적을게요. 여기다 82만 5천 원 적었어요. 그럼 회사 장사 잘해서 또 좋아졌죠? 또 커지잖아요, 또. 18만 원 남았다가 이제 얼마 되냐면 100만 5천 원 돼요. 이 100만 5천 원 남은 거 미처분인데 그거에 대한 처분을 또 언제 가서 하는 겁니까? 2003년 주총회 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2003년도로 또 넘어가면 요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당연히 있을 거고 이렇게 여기로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차기 2월 되겠죠. 해보세요 한번. 법정적립금하고요. 임의적립금도 넘겨보세요. 법정적립금하고 임의적립금이라는 개정 과목도 차기 2월 시키세요. 차기 2월 100만 5천 원. 여기에 전기 2월 100만 5천 원.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죠. 자, 100만 5천 원 넘어왔죠? 요거에 대한 처분을 또 언제 한다고 날짜가. 2월 28일 날 해요. 보세요, 자료. 그럼 2월 28일 날 제일 먼저 자료 나온 게 뭐냐면 임의적립금 얼마 이입한대요? 임의적립금 7만 원 이입한다고 돼 있죠? 그 얘기는 요 10만 원 여기 들어가 있던 거를 7만 원만큼 줄이고 일로 7만 원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기처분된 걸 미처분으로 바꾸는 거예요. 기처분된 걸 미처분된 상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해보세요. 임의적립금 7만 원 줄이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7만 원 늘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7만 원 적으시고 여기다 7만 원 늘리면 돼요. 그러니까 처분할 수 있는 게 얼마 됐어요? 107만 5천 원 됐다. 다시 한번. 임의적립금은 이입할 수 있죠. 법정적립금은 이입할 수 없어요. 그럼 법정적립금은 어디만 쓰이냐? 그걸 정리해 드릴게요. 법정적립금 어디 쓰이냐면요. 640페이지에 있어요. 640페이지. 자, 640페이지 보니까 거기 중간에 기처분이라고 돼 있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에 법정적립금 나와 있는데 둘 다 거의 끝에 보세요. 끝에 보니까 어디에 쓰인다고 돼 있습니까? 법정적립금이 어디 쓰인다고 돼 있어요? 자본전입과 결손보전. 자본전입과 결손보전. 먼저 자본전입을 보세요. 자본전입 이렇게 한다는 건데요. 법정적립금 줄이면서 얘 늘린다는 게 자본전입인데 한마디로 뭐예요? 무상증자죠. 이게 무상증자. 몰랐으면 적어놓으세요. 무상증자라고. 거기다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무상증자인지. 우리 앞에서 무상증자 있었잖아요. 어디 있었냐면은 626페이지.
626페이지 가서 확인하세요, 지금. 626페이지의 두 번째 줄에 무상증자란 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 줄이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익잉여금은 뭐만 된다고요? 법정적립금만 된다. 그런 얘기 써 있죠, 거기. 그 분계도 나와 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무상증자 할 때 쓸 수 있는 게 얘 말고 뭐가 있는 거예요? 무상증자 할 때 쓸 수 있는 게 얘 말고 뭐가 있어요? 자본잉여금.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얘가. 됐죠? 무상증자. 그 다음에 다시. 무상증자 말고 또 어디 쓰여요? 무상증자 말고 결손보전. 결손보전은 여기 뭐가 오면 될까요? 여기 자본금 오는 자리 여기 뭐가 오면 될까요? 결손금 오면 돼요. 미처리 결손금. 결손금이 오면 그 결손보전이에요. 결손금. 결손보전이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쓰인다. 다시 예제로 오면 그럼 이렇게 이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뭐 했어요? 이입을 하고 나서 처분했죠. 현금 배당 얼마인데요? 미지급 배당금 30만 원. 미지급 배당금 30만 원 하면은 이익준비금 얼마만큼 적립해야 돼요? 3만 원. 최소한 그럼 법정 적립금 처분한 게 얼마냐면 33만 원. 계정값은 뭐 쓰면 돼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렇게 하니까 전기하면은 여기 얼마 들어가요? 33만 원. 여기 얼마? 3만 원. 여기 30만 원. 이렇게 다 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빼보면 얼마 남냐면 74만 5천 원 남고요. 여기가 5만 원 남고요. 여기 3만 원 남고요. 이렇게 돼요. 얘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조금 이따 배당하겠죠. 요거 한 다음에 배당 현금 나가겠죠. 그거 분개 없어요, 거기. 그 얘기까지 없거든요. 여기서 끝났어요. 배당금 주는 얘기 나오면 배당금 주면 되고요. 또 단기순이익 생기면 또 단기순이익 생기면 되고요. 단기순이익이 또 일로 들어가겠죠. 그럼 또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또 차기월 되겠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럼 정리 좀 할게요. 자, 이쪽으로 와서 좀 자본 배웠는데, 우리. 회사 처음 설립했다. 회사 처음 설립하면 자본금 있어요, 없어요? 회사 처음 설립했거든요? 자본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본금. 자본금 존재하겠죠? 처음부터. 자본이용은 어때요? 처음 설립하면. 일반적으로 없는데 혹시라도 처음 발행할 때부터 액면 금액보다 높게 발행했다면 주발초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얘 있겠죠, 뭐. 그 다음부터 생길 수 있고요. 자본조정이라는 것도 자본거래가 있어야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나중에 하고요. 이익잉여금은요. 이익잉여금은 처음 설립하면 어때요? 없어요. 장사 안 했으니까. 얘가 장사를 하면 생기는 거죠. 장사하니까 손익거래 생기니까 얘부터 생기죠. 미처분. 미처분이 먼저 기말에 생기면 그걸 처분해야 얘네들이 생기죠. 이렇게. 다시 또 장사 잘하면 얘가 생기고 또 처분하면 얘네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알겠습니까, 이거? 넘어가고요.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만들어 볼게요. 어디냐면 641페이지. 그 641페이지는 이익잉여금 처분서 양식 좀 보세요, 지금. 그 양식 보시고 연습장에다 지금 만들어 보세요. 2001년 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올해까지는 만들어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올해까지 만든다. 올해 2004년까지. 지금 계획으로는 2005년부터는 뭐로 바꾼다 그랬어요? 자본변동표로 바꾸는 걸로 돼 있어요. 현재 계획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름을 이렇게 쓰세요. 쓰시고 그 밑에 날짜 적으시는데 날짜는 2000X1년 초부터 말까지 뭐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 끝에다가 처분 예정일 이렇게 쓰는데 이날이 무슨 날일까요? 주총날이겠죠? 쓰시고 회사 이름 쓰시면 되고 제일 먼저 뭐가 나왔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나와서 그 밑에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얼마일까요? 제로였죠, 제로. 제로였다가 그 밑에 회계 변경 누적액과 전기요율 증손이 그런 거 나오죠. 그 나중에 그 별표돼 있는 것처럼 16장에서 볼 거니까 지금은 넘어가세요. 중간 배당도 조금 이따 나오니까 그때 보시고 당기 순손익이 있는데 이 문제에서 뭐가 생겼어요? 당기 순이익 얼마 생겼죠? 50만 원 생겼어요. 50만 원 생기니까 50만 원.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임의적립금. 임의적립금 200이 있는데 여기 임의적립금 200이 2001년에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없다고 표시하시면 500만 원, 50만 원.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액. 처분액이 뭐뭐 처분했었죠? 이익준비금으로 처분한 게 있고 현금 배당으로 처분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한 게 있고 얼마씩 있었냐면은 얘가 2만원 얘가 20만원 얘가 10만원 다 더하니까 32만원 빼니까 18만원 마지막에 쓰는 게 차기 2월 뭐라고 쓰죠? 차기로 어디 만들어져 있냐면 다 만드셨으면 645페이지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확인하세요. 지금 645페이지에 보시면 만들어져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회사 기말현재요. 기말현재 잉여금 잔액은 50만 원 남아 있는 겁니까? 18만 원 남아 있는 겁니까? 요 기말현재 50만 원 남아 있는 거죠. 대체도조표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요거 이입하고 처분하는 게 요날 회계 처리되는 거죠. 주총날 그렇게 처분할 거라는 거지 기말현재 처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회계 처리가 안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뭐라고 하는 게 낫냐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안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기말에 만들 때 주총날 이렇게 처분할 계획이라는 거 아니에요. 처분되고 나면 이만큼 남을 거라는 건데 기말에는 이걸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비교해야 된 게 거기 약식 대차도조표 거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얼마로 돼 있어요. 이걸로 돼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걸 이해하면 돼요. 요거에 요거. 자, 그 다음 그 밑에 2002년 거 있는데 제가 만들 테니까 그냥 보세요, 같이. 이건 같이 하지 마시고 보세요. 2002년 거 하면 여기 얼마로 바꾸면 돼? 2002년으로 바꾸고 여기는 3년 2월 28일 그러면 돼요. 여기가 중요한데요. 여기가 50만 원 들어가는 게 맞아요? 18만 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여기가 18만 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의하시고 그럼 18만 원이 저렇게 이어지고요. 그 다음 당기순이익은 82만 5천 원이에요.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100만 5천 원이에요. 그럼 200이 있죠. 여기서는 200이 7만 원 존재하고요. 이따가 107만 5천 원이 되면 이게 처분된 게 이게 3만 원 이게 30만 원 얘가 없잖아요. 처분한 게 33만 원 33만 원 처분됐으면 빼니까 74만 원. 이 답이에요. 끝. 그래서 되게 쉬워요. 해보면. 어디 만들어져 있냐? 맨 밑에. 645페이지 맨 밑에 만들어져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러면 기말현재 대차도조표에 있는 금액과 이게 같아요? 이게 같아요? 이게 같죠? 이게. 확인하시고 지금. 이 처분이 이렇게 될 거라는 예정이에요. 예정. 됐고 넘기세요. 646페이지 결손금 처리계산서. 걔는 뭐냐면은
얘가 이름이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항상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이 그게 붙을 때가 있어요. 결손금 처리계산서.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은 거기 자료 보시면은 걔는 요 똑같은 사례에서 여기 뭐가 발생했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당기순 손실이 22만 5천 원 발생했대. 그럼 이렇게 되니까 여기 4만 5천 원만큼 이렇게 결손이 나오게 돼, 결손. 결손이 나온다는 얘기는 처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처분이라는 게 생길 수 없는데, 이때 우리의 어떤 무기는 뭐가 있냐면 임의적립금 끌고 오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임의적립금을 이입하는 게 언제 그렇게 하는 거냐면 처분할 이익이 없을 때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얼마 끌고 왔다고 돼 있죠, 여기? 4만 5천 원. 4만 5천 원 끌고 온 거를 표현할 때는 결손금 처리액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건 여러분이 보세요. 결손금 처리액이라고 해서 4만 5천 원 그렇게 여기 표시했죠. 그랬더니 이 합계금액이 얼마가 돼요? 제로가 되죠.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처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처분할 수 없으면 여기서 끝나버리죠. 보니까 끝나버리니까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거기 결손금 처리계산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항상 여기가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손금 처리하는 이 금액 임의적립금 끌고 오는 거를 얼마까지 끌고 올 수 있냐면 10만 원까지 끌고 올 수 있는데, 그게 다음 페이지 나오죠. 10만 원까지 끌고 오니까 10만 원까지 끌고 오니까 얘가 얼마가 돼요? 5만 5천 원이 돼서 이제는 뭐 할 수 있어요?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실제 처분을 했다면 그럼 이름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처분계산서로 바뀌어야 돼요, 거기. 그래서 처분계산서를 쓸 거냐 말 거냐의 핵심은 처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잉여금 처분이 있다면 이름이 이렇게 되고요. 잉여금 처분이 없으면 이름이 뭐라고요? 결손금 처리계산서예요. 그래서 달라지는 걸 잘 구분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648페이지 배당금. 배당금의 몇째 줄이냐면은 세 번째 줄. 거기 우리나라 상법에서 무슨 배당만 인정한대요?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여러분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만 잘하시면 되고요. 이미 뭐를 다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현금 배당 다 해봤죠? 주식 배당만 하면 돼요. 일단 하나 정리할 게 있는데, 거기 두 번째 문단 보시면요. 중간 밑에 한편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배당과 관련해서 배당 기준일, 배당 선언일, 그 다음에 배당 지급일 이런 얘기 나와요. 거기 좀 보시고, 우리가 배당 선언일은 이날이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 예제에서. 배당 지급일은 이날이라는 거 아실 거고, 지금 풀어본 예제에서 이래요. 배당 기준일이 이날인데요. 배당 기준일은 대부분 회사들이 결산일을 기준일로 해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배당 선언일과 배당 지급일은 다 아시니까 다 아시죠, 이거? 기준일만 얘기를 하면 회사의 주식이라는 게 A라는 사람이 1월 1일서부터 갖고 있다가 12월 20일까지 투자하고 있다가 팔았어요, B한테. B는 2월 20일까지 갖고 있다가 C한테도 팔고 이렇게 막 주식을 자꾸 팔았을 때 도대체 이 주총날 누가 참석할 거냐, 주주로. A냐, B냐, C냐, 그걸 결정해야 되고, 또 2001년도의 배당을 누구한테 줄 거냐, 도대체 A냐, B냐, C냐, 이걸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결정하려니까 주식은 계속 사고 팔리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게 기준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배당 기준일이라는 걸 둬서 요 기준일 날 주주명부라는 게 뭔지 알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게 배당도 주고 의결권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3월 2일 날 참석하는 사람이 이제 B죠, B. 그래서 기말에 우리가 주식을 취득하면 배당받을 수 있어요. 기초에 사면 배당 못 받는다. 그런 거 알아두시고, 요 기준일이 그런 개념이고요. 선언일과 지급일이 있는데 회계처리를 언제 하죠, 우리가? 배당 관련된 회계처리? 이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날 하고 이날 하죠. 이날과 이날 회계처리 우리가. 기말에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649페이지 보시면 현금 배당
배당 선언일 날 회계 처리가 있고 배당 지급일 날 회계 처리가 있죠. 이날 뭐가 발생해? 이날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이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이 어디 속한다고요? 유동 부채 기억하시고 주식 배당으로 가서요. 맨 밑에 사례를 보세요. 맨 밑에 사례 보니까 100주가 있는데 얼마가 주식 배당한대요? 10%. 그럼 몇 주를 배당한다는 얘기? 10주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10주를 배당할 때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배당이다. 배당이란 얘기는 뭘 없앤다는 얘기예요. 배당한다는 얘기는 뭘 줄인다는 얘기예요. 얘를 줄인다는 얘기예요. 얘를. 배당한다는 얘기는 얘를 줄인다는 얘기예요. 얘를. 그러니까 배당한다 그러면 차변에 뭐가 와야 돼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와야 돼요. 이익잉여금 이렇게. 그럼 얘 줄이는 거고요. 주식 배당일 때 쓰는 계정 과목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잠깐 잡혔다가 나중에 배당 지급할 때 이렇게 없어지겠죠. 근데 뭘 줄 거냐면 주식 주죠. 현금 배당할 땐 현금이었잖아요. 여기가. 주식 배당하면 아무 생각 없이 주식 쓰는 사람도 있죠. 처음에는. 그럼 안 되고 주식을 교부했다는 얘기는 저 끝에 뭐가 늘어났다는 얘기 맨 위에. 발행 주식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발행 주식이 회사 입장에 늘어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자본금이 이렇게 잡히는데 결과적으로 뭐만 알면 되냐면 여기다가 주식수에다가 어떤 금액 곱할 거냐만 알면 돼요. 어떤 금액 곱할 거냐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시가법이 있고요. 그 밑에 액면가액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가법이라는 건 뭘 곱했어요? 보니까 시가를 곱했고요. 확인해 보시면 그 밑에 액면가액법이라는 건 뭘 곱했어요? 액면가액을 곱했는데 우리나라가 어느 쪽이에요? 우리나라가 액면가액법이에요. 그래서 액면금액만 곱하시면 돼. 그거만 잘하세요. 그럼 여기 얼마 들어가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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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안 생겨요? 주발초가 안 생겨요. 주발초가. 액면금액이니까. 주발초가 안 생기고 이게 줄면서 이게 늘었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뭐가 변하지 않아요? 순자산이 변하지 않고요. 순자산이 변하지 않고 뭐만 늘어났어요? 주식수만 늘어났죠. 주식수. 그 다음 미교부 주식배당금은 어디 속해요? 미교부 주식배당금은 부채가 아니죠. 얘로 대체될 거기 때문에 자본조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요. 자본조정에. 미교부 주식배당금. 미교부 주식배당금 자본조정에 들어가는데 가산할까요? 차감할까요? 가산해요. 가산. 대변자내기거든요. 미교부 주식배당금 가산이에요. 미교부 주식배당금 가산. 자, 주식배당까지 했는데 좀 정리할게요. 좀 이게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여러분 책에 다 적어놨으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보니까 여기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들, 여기 다른 것들은 결국에는 자본금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이 결국 자본금으로 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보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자본잉여금을 줄이면서 일로 보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무상증자. 아니, 얘를 줄이면서 일로 보내는 거 무상증자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넘어가고 이익잉여금에서 얘를 줄이면서 얘를 늘리는 거 뭐라 그래요? 무상증자죠, 그게. 얘를 줄이면서 얘를 늘리는 거 무상증자. 그 다음에 얘를 줄이면서 얘를 늘리는 건 뭐라 그래요? 그게 주식배당이죠. 그러니까 주식배당도 결국 얘가 변하지 않는 건 똑같아요. 단지 주식수만 증가하는데 결국 주식배당과 무상증자의 유일한 차이점은 줄이는 것만 달라요. 배당이라는 건 처분 가능 이익 가지고 하는 거고요. 무상증자가 얘랑 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돼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이무적립금. 이무적립금 줄이면서 쟤를 어떻게 늘려요? 이무적립금은 절로 보내고 싶으면 이입하면 돼요. 이입해서 일로 갔다가 주식 배당하면 돼요.
아니, 법정적립금은 바로 무상증자하잖아요. 얘 절로 보내고 싶으면 이입해서 주식 배당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잘 이해하시고 넘어갈게요. 그 책에 651페이지 보시면 세 가지 비교되어 있는 표 있는데 되게 중요하고요. 다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주식 분할 주식 배당 무상장 굉장히 비슷해요. 다들 비슷하기 때문에 정리 잘 하시는데 중요한 사실은 두 번째 칸에 있는 자본이 다 안 변해요. 셋 다 자본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본금을 보시면 뭐만 안 변해요? 자본금은 주식 분할만. 왜냐하면 주식 분할이라는 것은 주식을 쪼개면서 뭐도 바꿔요. 액면 금액도 바꾸기 때문에 걔가 자본금이 안 바뀌어요. 그게 특징이고. 자, 주식 배당이요. 주식 배당은 뭐만 줄일 수 있다 거기 보니까 주식 배당은 뭐만 줄여요 보니까 이익잉여금만 줄여요. 이익잉여금만. 주식 배당이 이익잉여금만. 근데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이나 둘 중에 하나를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에 셋 다 발행 주식이 어때요? 셋 다 발행 주식이 증가해요. 근데 투자자는요, 맨 밑에. 투자자 입장에서 회계 처리가 어때요?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피투자 회사가 주식 분할을 했다 또는 무상증자를 했다 또는 주식 배당을 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데 피투자 회사가 주식 분할했다 또는 그 무상증자했다 또는 그 주식 배당했다는 뭐가 돼요? 주식수가 증가하죠? 봤잖아요, 우리가. 회계 처리는 어때요? 회계 처리는 없다. 회계 처리 없어요. 단지 한 주당 장부가액만 줄죠. 그렇게 정리 잘 하시고. 중간 배당으로 넘어가서 중간 배당은 예전부터 있던 게 아니라 최근에 도입된 거고요. 중간 배당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언제밖에 배당 못해요. 결산 다 끝난 다음에 배당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 배당이 도입되고 나서는 기중에 배당할 수 있는데 주의할 거 652페이지 첫 번째 줄에 중간 배당 하더라도 1년에 몇 번밖에 못해요? 한 번밖에 못한다. 중간 배당 한 번. 맨 첫 번째 이제 연 1회. 그 다음에 그 따옴표 밑에 주의할 점은 이렇게 끝에 나왔는데 뭐밖에 안 된대요? 금전에 의한 배당밖에 안 된다. 뭘 못해요? 주식 배당 못해요. 중간 배당은. 그럼 현금 배당밖에 못한다는 얘기인데 현금 배당했으면 뭐 적립해야 돼요? 이익준비금 적립해야죠. 거기 써 있어요. 그 밑에. 그 다음 중간 배당이라는 건 기중이 하니까 단기 그 회계년도에 이익으로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결산이 안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중간 배당한다는 전제는 전년도부터 뭐가 있어야 돼요? 잉여금 넘어온 게 있어야겠죠. 이렇게 뭐 그런 생각. 그 밑에 그런 게 써 있거든요. 그 정도만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제 7절에 자본 조정과 누적 기타 포괄 손익. 이제 거의 다 했네요. 자본이 거의 끝나가는데 그럼 우리가 이게 다 했어요. 지금 다 했고 두 가지 남았는데 자본 조정과 누적 기타 포괄 손익 남았어요. 이렇게 두 가지만 남았는데 얘를 이미 다 했잖아요. 거의. 얘는 아직 안 했는데 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본 조정과 누적 기타 포괄 손익의 차이점은 얘는 손익거래라는 거고요. 얘는 자본거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할 건데 먼저 첫 번째 자본 조정. 거의 첫 번째 줄에 읽어요. 자본 조정이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거기 나오죠. 자본거래.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금, 자본이용은 여기 속하지 않는 임시적인 항목이다. 차감 또는 가산한다. 자본조정 공부할 때 기억하실 건 이게 차감인지 가산인지 꼭 알아야 돼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주식 할인 발행 차감 나와 있는데 배웠죠? 언제 발생해요? 증자할 때. 증자할 때 액면보다 낮게 발행할 때, 할인 발행할 때 653페이지 또는요. 주식 할인 발행 차감이 언제도 발생할 수 있냐면 액면 발행했지만 신주 발행비가 있으면 발생하죠. 액면 발행했다 하더라도 신주 발행비 그게 차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53페이지 두 번째 문단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면 그 밑줄 치세요. 아까 쳤죠 이거. 그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얘는 일단 뭐랑 상계 처리하는 거다? 주발초랑 상계 처리하는 거예요. 넘기시고. 이제 4번이 있어요. 같이 해드릴게요.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2002년 3월 2일 날 2000년 3월 2일 날 처분했죠. 어떻게 처분했냐면은 미지급 배당금 얼마였냐면은 20만 원. 2만 원만큼 법정 적립금. 그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22만 원. 이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한 거니까. 그다음 3월 7일 날 뭐 했다고 돼 있어요? 현금 배당 줬다고 돼 있죠? 이분께는 여러분이 하세요. 그냥 혼자. 쉬우니까. 그 다음에 4월 1일 날 4월 1일 날 뭐라고 돼 있냐면은 현금 증자했죠. 무슨 증자죠 이거? 유상증자, 무상증자. 유상증자, 무상증자. 유상증자죠. 할인 발행이고 얼마가 들어왔냐면은 30만 원 일단 들어와. 이거 두 가지로 할게요. 30만 원. 30만 원 들어오니까 대변에 뭐 하냐면 일단 자본금 줬고요. 액면 금액으로. 그럼 일단 할인 발행이니까 20만 원만큼 할인 발행 차금이 생겨야 되는데 뭐부터 찾아봐야 돼요? 주발초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고 주발초가 보니까 10만 원 있죠. 그 위에. 그럼 주발초 먼저 없애요. 있잖아 위에. 그럼 10만 원만큼이 뭐가 잡히는 거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잡혀요. 그런데 얘가 뭐가 또 있대요? 신주 발행비가 있대요. 거긴 합쳤는데 책에는 신주 발행비가 5만 원 나갔어요. 5만 원만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주식의 발행가액 차감인데 할인 발행했을 때 발행가액 차감이라는 것은 뭐를 늘리면 돼요? 할인 발행 차감 늘리면 되는 거예요. 할인 발행 차감 늘리니까 할인 발행 차감이 얼마 되는 거냐면 15만 원 드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체계회계 처리. 그 다음에 기말연재 단기순이익 생겼죠. 기말연재 단기순이익 생긴 기말연재 회계 처리. 그건 여러분 혼자 보세요. 뭐 쉬우니까 집합손익 대체하는 거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처분할 때 2002년 3월 2일 날 처분하죠. 저기 잘못 적었네. 2000년 3월 2일 2001년 3월 1일 2001년 3월 2일 2002년 3월 1일 날 또 다음과 같이 처분했는데 10만원 이익준비금 만원 주식할인 발행 참상각 5만원인데 그 처분하는 회계처리 기말에 하는 겁니까? 2002년 3월 2일에 하는 겁니까? 이날 하는 거죠. 이날 하시면 되는데 그때 보니까 뭘 생각하냐면 이거 생각하죠. 주식할인 발행차금 이거 있잖아요. 주식할인 발행차금 잡혀있던 거를 뭐의 처분으로? 잉여금의 처분으로 정리하는데 요거 처분하는 게 어떻게 하도 돼? 3년 이내 기간의 매기균등액이에요. 3년 이내 기간의 매기균등액인데 거기 5만 원 하겠다는 얘기 몇 년 동안 하겠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하겠다는 건데 주의할 점은 이게 4월 1일 날 발생했잖아요. 그럼 기말까지 몇 개월? 9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월할 상각 들어간다면 곱하기 12분의 9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 주식할인 발행차금 상각이라는 것이 정액법으로 하도록 돼 있다. 정액법이라고 규정돼 있다면 월할 상각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정액법으로 규정된 게 아니고요. 규정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밑줄 쳤던 거. 밑줄 쳤던 거 읽어보니까 뭐라고 표현돼 있어요? 매기 균등액이에요. 정액법이 아니라 매기 균등액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월할 상각하지 마세요. 월할 상각 안 하는 거라고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나머지 혼자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배당건설이자로 가는데 배당건설이자는요. 실무적으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배당건설이자. 시험 문제는요. 거의 잘 안 나오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잠깐 보세요. 배당건설이자. 이 배당건설이자라는 게 언제 생기는 거냐면은 그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회사가 원래 배당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배당할 수 있다고요? 이익이 있어야 배당할 수 있어요. 원칙이.
이익이 있어야 배당할 수 있는 건데 이 배당건설 이자를 하게 되는 회사는 뭐냐면은 처음 설립한 다음에 이익이 안 생기는 회사예요. 당분간. 뭐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치산업 하는 회사들 보시면 공장 짓다 보면 몇 년 걸리거든요. 공장 다 지어야 되는데 제철소나 석유화학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공장 짓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그런 데들은 처음 설립한 다음에 당분간 영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주주한테 배당을 못 해요. 배당을 못 하는 주주가 섭섭해하니까 이 배당건설 이자란 제도는 상법에서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배당할 수 있도록 해준 제도예요. 이게 제도가. 그런데 이걸 거의 안 써요. 실무적으로.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배당건설 이자 하려면 굉장히 막 절차 복잡하게 해야 돼요. 귀찮아요 아주. 그래서 일단 안 해요. 두 번째는 주주가 배당해달라고 쪼르질 않아요. 주총에서. 주주가 더 잘 알잖아요. 지금 회사 공장 짓고 있는 거. 거기다가 배당해달라고 해봐야 뭐예요 그게. 나중에 받으면 되지. 그래서 이게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인데 밑줄만 쳐요 거기. 656페이지 보시면 여섯 번째 줄에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배당건설 이자를 대차조폐 자본조정으로 분류해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이자하고 차감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차감. 개업 후 연 6% 이상 배당 시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동액 이상 상각하고 잉여금 처분 항목이다. 거기까지. 여기다가 적으셔도 되고 뭐 나중에 배당건설 이자라는 게 있대요. 배당건설 이자라는 게 있는데 차감한대요, 가산한대요. 차감한대요, 차감. 차감한다고 돼 있는데 언제 생기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책 보세요, 그냥. 656페이지 예제 5번 보시면서 그냥 할게요. 거기 보니까 이 회사 2001년도에 손실 났죠? 손실 났으면 잉여금이에요, 결손금이에요? 결손금이죠? 결손금 생기면 배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2002년 3월 2일 날 거기 얼마 배당한대요, 현금 배당. 7만 5천 원 배당한대요. 그럼 보세요. 분계가 대변에 뭐가 생겨요? 미지급 배당금인데 원래 차변에 뭐 와야 돼요? 차변에 잉여금 와야 되잖아요. 원래 미처분 잉여금, 이익잉여금. 없잖아요. 근데 없으니까 그 자리에 뭐가 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 배당 건설이자. 그때 오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 배당 건설이자가 그때 오니까 그게 차감이겠어요? 가산이겠어요? 차감일 거 같잖아요. 차변에 오니까. 차감이고요. 그 다음에 3월 9일 날 배당금 줄 때 미지급 배당금 없어지고 2002년도에 뭐가 생겼죠? 당기 순이익이 100만 원이면 뭐부터 까야 돼요? 결손금 먼저 까야 돼요. 결손금 먼저 까고 나머지 잉여금. 그럼 드디어 뭐 할 수 있죠? 이제 배당할 수 있죠. 이익 배당. 밑에 보니까 이익 배당 얼마 하기로 했냐면은 자본금의 10%. 그러니까 10% 하기로 10%. 10% 하기로 했으면 뭐 적립해야죠? 이익준비금 적립해야 되는 게 이익준비금 적립하는데 여기서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현금 배당할 때 이익준비금 적립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그 2002년 3월 2일 날 그 현금 배당 7만 5천 원 할 때 그때 이익준비금 적립했어요, 안 했어요? 2002년 3월 2일 날 그때 안 했죠? 그러니까 그걸 질문해요. 왜 그때 안 했냐고. 현금 배당인데. 왜 그런 거냐면요. 그때는 이게 상법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익준비금은 금전에 의한 이익 배당일 때 할 수도 있어요. 이익 배당. 근데 배당 건설이자는 이익 배당이 아니에요. 금전은 주는데 이익에 의한 배당이 아니잖아요. 이익이 없을 때 배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익준비금 적립 안 해요. 적립하면 되게 우스워요. 잉여금이 없잖아요. 잉여금이 없는데 잉여금 줄일 것도 없는데 이익준비금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는 건데 혹시라도 고민할까봐 그 배당건설 이자 할 때는 이익준비금 안 잡아요. 그래서 다음에 그 현금 배당할 때 금전에 한 이익 배당할 때 이익준비금 적립한 거고 그때 배당건설 이자 상각하는 금액만 어떻게 찾는지 알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규정 이렇게 만든 건데요. 이게 규정 만든 사람이 회사가 6% 정도 배당하는 게 일반적인 배당이다 이렇게 봐요. 그럼 6%를 넘어서 배당했다는 얘기는 많이 배당했다고 봐요. 6%를 넘어서 배당했으면 많이 배당했는데
많이 배당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익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익이 많아졌으면 예전에 잡혔던 뭐를 까자? 배당건설이자 까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익 많아졌으니까. 그럼 6%를 초과해서 배당한 게 4%잖아요, 지금. 4% 곱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6만 원 나오거든요. 그럼 까는 금액을 어떻게 하냐면 6만 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5만 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6만 원 되고 6만 5천 원 되고 7만 5천 원까지 돼요. 7만 5천 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된다. 근데 얼마 했어요, 여기서는? 6만 원만 했잖아요, 거기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기 주식 감자차손 자기 주식 처분소지 다 했죠? 다 차감이에요, 가산이에요? 다 차감. 658페이지 밑줄 칠 게 있어요. 예제 6번 바로 위에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면 감자차손과 자기주식 처분 소지들은 결손금 처리 순서에 준해서 잉여금 처분으로 보존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위험의 처분으로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밑줄 쳐야 되고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 주관식 문제로 잘 나와요. 왜 잘 나오냐면은 감자차손하고요.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두 가지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에는 있어요, 없어요? 미국에 없다니까요. 미국에는 없는 건데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감자차손과 얘네들 사실 생길 때 뭐로 정리해 버렸어야 되죠, 얘네들? 잉여금으로 정리해 버렸어야 될 것을 처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걸로 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드시 기말에 잉여금이 있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보니까 정리해줘야 돼요. 말하지 않아도 정리해줘야 되는 게 맞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밑줄 친 거. 그래서 예제 6번을 같이 풀어보시는데 지금 예제 6번 같이 하세요 지금. 그 중요한 예제예요. 예제 6번. 그리고 자기주식 회계처리니까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세요 지금 연습장에다가. 푸시면서 들으세요. 여기 자기 주식 회계 처리요.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니까 2차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1차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그래서 자기 주식 회계 처리는 잘 하셔야 돼요. 잘. 그리고 하면서 우리나라 자기 주식 회계 처리예요, 이거. 무슨 법이에요? 원가법.
제가 같이 봐드릴게요. 같이 봐드리면 첫 번째로 2월 20일 날은 무슨 회계 처리해야 되냐면은 처분한 회계 처리. 처분한 회계 처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 2월 25일 날은 뭐 해야 돼요? 배당금 주는 회계 처리인데 미지급 배당금 없어지면서 뭐 나가면 돼요? 현금. 혼자 하시면 돼요, 그거는. 그다음 3월 21일 날 뭐 했냐면은 자기 취득했으니까 무슨 법? 원가법이니까 취득원가로 하시면 되고요. 5월 20일 날 감자했으니까 감자할 때 우린 뭐냐면은 그 자본금만 없애요. 주발초 안 없애고 감자 차손 생기는데 뭐 확인해 봐야 돼요? 감자 차 이익 있는지 확인하세요. 꼭. 없기 때문에 감자 차손이에요, 이 문제. 그 다음에 팔았을 때 8,500원에 팔았으면 자기 처분 이익이고요. 7,200원에 팔았으면 처분 이익 먼저 없애고 처분 손실이죠. 이렇게 하도 되어 있고 단기 순이익 대체하는 거 혼자 하시고 요거에 대한 잉여금 처분이 언제 있냐면은 그 다음 연도 3월 2일 날 2002년 3월 2일 날 있는데 2002년 3월 2일 날 처분하는 거 보시면 거기 내역에 뭐뭐 하라고 돼 있죠? 현금 배당하고 이익준비금 하라고 돼 있지. 요 감자 차손과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처분하라는 얘기 없잖아요. 그렇게 시험 문제 내요. 이게 두 번이나 나왔어요. 2차 시험에. 주관식으로 두 번이나 출제됐는데 이거하고 이거에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급 없으니까 안 해야겠네. 그리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틀려요. 이게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정리를. 감자 차손과 처분 손실 없애야 돼요. 잉여금 처분으로. 왜냐하면은 그걸 왜냐하냐면 그래서 이게 원래 미국 같으면 바로 여기 뭐 쓸 거예요? 이익잉여금 쓸 거고 여기도 이익잉여금 쓸 거고 그럴 건데 우리나라가 기중에 처분하지 못하니까 잠깐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임시적으로 쓰는 거라니까. 임시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줘요.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 분계는 어디 나오냐면 660페이지에 나오니까 확인하시고 나중에. 자, 그 밑에 네 번째 주식 매수 선택권 그건 배워야 돼요. 조금 이따 나와요. 주식 매수 선택권 넘어가고요. 지분법 평가손익은 배웠어요. 언제? 지분법 할 때 배웠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돼요. 출자전환 채무 배웠어요. 언제 배웠죠 이거? 몇 장에서? 5장 할 때. 채권 채무 조정할 때 나와요. 확인하시고. 미교부 주식 배당은 배웠죠? 뭐 할 때 생겨요? 주식 배당할 때. 가산이에요, 차감이에요? 가산이에요. 출자전환 채무는 가산이에요, 차감이에요? 출자전환 채무. 가산이에요. 대변자액이에요. 가산. 지분법 평가손익은? 그러니까 평가 차익은, 그러니까 평가 이익은 가산이고요. 평가 손실 쪽은 차감이겠죠. 그렇게. 그 다음에 신주청약증거금은 언제 생겨요? 신주청약증거금. 그거 청약할 때 생기죠. 얘도 가산이에요. 가산. 대변이니까. 그 다음 661페이지 누적 기타 포괄 손익 옆에다 뭐라고 쓰냐면 손익거래라고 쓰세요. 손익거래. 바로 밑에 있는 손익거래. 얘가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얘가 여기인데 요거 바로 위죠. 이렇게 붙어있는 이유가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손익거래. 근데 원래 손익거래라는 것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손익거래라는 것들은 원래 손익계산서로 가야 되죠. 원래. 손익계산서로 가서 뭘 구성해요? 단기순이익을 구성해서 어디로? 잉여금으로 가야죠. 이익잉여금으로. 그게 맞는데 거기 열거되어 있는 거 보세요. 세 가지 있는데 매도가능증권 평가차손익, 파생상품 평가차손익, 해외회사 환산 차손익인데 여러분이 배운 건 하나밖에 없어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차손익만 배웠고 나머지 두 가지는요. 고급회계 때 배워요. 그래서 고급회계라고 표시만 해놓으세요. 고급회계 때 배우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셋 다 어디 속하냐면은 손익거래에 속하면서 단지 얘네들이 손익계산서로 못 가는 이유는 미실현 손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실현. 실현되지 않은 손익. 미실현. 매도가능증권 평가차손익 배울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차손익은 어때요? 단기매매증권? 그거는 단기손익계산서로 가잖아요. 걔도 미실현이에요. 걔도 미실현이지만 걔는 실현되기까지 단기간이고
걔가 성과를 보여준다고 보기 때문에 단기 손익으로 갔잖아요, 걔는. 근데 매도하는 종은 평가차손익은 미실현인데다가 실현될 때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당장 손익으로 가지 말고 이연시켰다가 언제 손익으로 갔죠? 처분될 때, 그러니까 실현될 때 손익으로 갔죠. 그런 것들을 다 뭐라고 불러? 우리가 누적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부르고요. 이 누적 기타 포괄손익은 포괄손익 계산서라는 걸 만들 거예요, 앞으로. 어디 잠깐 보시냐면은 676페이지. 676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밑줄 치세요. 포괄손익 계산서란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와 사건 및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실체의 자본의 총변화를 나타내는 표다. 그 얘기는 뭐 빼고 다예요. 자본거래 빼고 다. 자본거래 빼고 다니까 손익거래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거기 밑에 양식 보시면 단기 순손익이 어디 있는 겁니까 원래? 손익계산서에 있는 거죠. 근데 얘는 뭘 더 더하냐면 기타 포괄손익, 누적 기타 포괄손익 세 가지 지금 열거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더하도록 돼 있으니까 결국 얘네들이 그 열거된 거는 원래 어디로 안 가요? 손익계산서로 안 가잖아요. 걔가 일로 가잖아, 일로. 여기 가잖아, 여기. 여기 가는 건데 요거까지 포함시키자는 거잖아요, 지금. 요거까지 포함시켜서 부르는 이익이 포괄손익이다. 그래서 그 밑에 사례가 하나 나와 있는데 확인하시고요, 나중에. 그래서 누적 기타 포괄손익을 구분한 거예요. 얘를 구분해 놔야 얘는 결국 포괄손익계산서로 갈 거 아니에요. 얘는 아니고요. 얘는 자본조정이고 얘는 구분한 거거든요. 이해했죠, 지금? 자, 661페이지 다시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 누적 기타 포괄손익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오냐면은 이 누적 기타 포괄손익에 속하는 것들이 결국 어떻게 회계 처리되느냐. 결국에 그게 저기 자본에 임시적으로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데 얘네 읽어보시면 나중에 다 어디로 갈까요? 나 고급회계 배우가 아는데 걔네들은 나중에 결국 다 어디로 간다? 손익계산서로 가요. 얘네 세 가지 다. 왜냐하면 얘네가 원래 어디로 갈 거였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로 갈 거였는데 가지 못하고 잠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중에는 다 손익계산서로 가요. 읽어보시면 그래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말로 하는 문제 잘 나오는데 다 이해돼요. 나중에. 결국 손익계산서로 간다. 그것만 잘 생각해 보세요.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에 표는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활용하시고 663페이지 주식매수 선택권이 별도의 주제로 있는데 요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해드릴 테니까 넘어가시고 672페이지의 제9절 자본변동표와 포괄손익계산서 보시면 일단 포괄손익계산서를 했죠. 방금 전에. 그럼 이제 자본변동표만 하면 끝나요. 그 자본변동표라는 게 도입될 거예요. 올해는 안 만들어요. 2004년은 안 만들고 2005년부터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만들 필요 없고요. 2005년부터 현재 계획이 그런데 그게 되게 쉬워요. 이 자본변동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 사례 하나 있는데 676페이지. 거기 그 양식을 일단 보세요. 양식. 거기 673페이지에 그 양식 보시면은 얘가 보니까 잉여금 처분계산서랑 다른 거는 얘는 거기 위에 제목들을 보니까 제목들이 뭐가 적혀 있어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누적 기타 포괄손익,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저거 그대로 다 있잖아요. 자본에 속하는 거 다 있고 합계 있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적도록 되어 있냐면 처음이 2000X 1년 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쭉 들어가는 금액은 어디 거 갖다 적으면 돼요? 대차 대조표에 있는 거 갖다 적으면 되는 거죠, 이게. 기초에. 별것도 아니라니까요. 대차 대조표에 있는 거 갖다 쭉 적으면 돼요. 똑같은 거. 그다음 맨 밑에 가면 2000X 1년 말이라고 돼 있죠, 여기. 그럼 2000X 1년 말에 여기 끝에 가서 쭉 들어갈 건 어디 거 갖다 적으면 돼요? 기말 현재 대차 대조표에 있는 거 갖다 적을 거 아니에요, 저기 있는 거. 그러면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조금씩 다르겠죠? 같을 수도 있고 안 변했으면.
변했으면 다를 거고, 그거를 쫓아가 보는 거에 불과해요. 거래 쭉 보고. 변했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 따라서 쭉 이렇게 쭉 맞겠죠? 그러면 어떻게? 맞추는 표예요,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처분에서는 얘만 보는 거 아니에요. 얘만 어떻게 변했는지 보는 건데 얘는 다 보자는 거 아니에요. 재밌다니까. 만들어 보시면 거기 예제 10번 있잖아요. 예제 10번. 예제 10번이 기초께 나와 있죠. 기초 자료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추가 자료에서 변한 거 나와 있어요. 변한 거 나와 있으면 변한 거 확인하시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회계 처리하고 만들라고 돼 있죠. 675페이지 만들어져 있는데 걔가 어떻게 만든 거냐면 기초는 갖다 적었겠죠. 그렇게. 기말은 다 해보니까 뭐 얼마 나오겠죠. 중간중간 변한 거 쫓아가시면 답이거든요. 근데 뭐 여기 적는 순서가 좀 있어서 그런 것들 나중에 좀 보시면 혼자 하셔도 큰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그거 예제 한번 나중에 풀어보시고. 포괄손익계산서는 했고,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택적으로 풀어보시고. 그럼 11장이 끝났는데 그 주식 매수 선택 것만 더 하면 돼요. 여기 속하는 건데 그게. 그건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12장도 다음 주에 하는데 여러분 이거 정리하고 끝날 건데요. 그 12장을 좀 예습을 하세요. 왜냐하면 12장이 중급회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거거든요. 전환증권, 주당이 그게 어렵대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건데. 그런데 그거 예습할 때 그런 생각하세요. 이게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주제를 공부할 때는 절대로 출제자가 어렵게 안 내요. 출제자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 들어가면 잘 몰라요. 회계사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어려운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기본적인 거를 좀 잘 읽고 오세요. 그러면 기본만 하면 돼요. 기본. 그래서 어려운 거 공부할 땐 꼭 기본에 충실하세요. 어려운 거는. 근데 자본 다 했는데요. 결국 자본이라는 게 누구 거예요? 자본이라는 게 주주 거고요. 이게 주주 거구나 이걸 꼭 생각하시고, 자본에 속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얘 증가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얘 증가하는 걸 증자. 증자할 때 얘 생기고 얘 생기고, 얘 줄이는 감자할 때 얘 생기고 얘 생기고, 자기가 발행하고 자기 거래할 때 얘 생기고 얘 생기고 얘 생기고. 그래서 자본잉여금에 속하는 거 다 배웠고요. 이렇게. 얘 두 가지는 12장에서 나올 거고요. 자본조정에 속하는 걸 정리할 때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되냐면 더할 건지 뺄 건지 알아야 돼요. 더할 건지 뺄 건지 알아야 되고, 이것들이 사후에 어떻게 정리되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적 기타 포괄손익에 속하는 거 몇 개 안 되죠? 다 어느 거래? 손익거래에 속하는 거고, 결국 얘네들이 어디로 간다? 손익계산서로 가요. 나중에.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이 들어오고 처분하면 이렇게 된다. 그럼 다 되잖아. 이렇게. 복습 잘 하시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